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여러분과 함께 SNS 활용을 강의하게 될 박경호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수업 모두 비대면으로 만들었어요. 올해는 좋아질 줄 알았더니 이번 학기도 모두 비대면으로 결정되었군요. 오미크론은 감기보다 못하다고 하던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걸리면은 일주일씩 자가 격리를 당해야 되니까 우리 예방수칙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 비대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비대면 강의 하나만 보면은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대면 강의는 교수님 강의 때 잠깐 멍 때리면은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데 비대면 강의는 궁금한 부분은 다시 보고 또 보고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대학에 낭만이 없어서 그렇지 어찌 보면은 이번 비대면 강의는 메타버스 시대 암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늘 그렇죠.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자기 일을 똑바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SNS 활용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함께 하시죠. (2022년) SNS 활용 오리엔테이션 진행 순서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착한 교육 연구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 SNS 활용에 대한 강의 내용 그리고 평가 방법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새로운 세상은 유튜브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제가 링크 시켜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저작권으로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메타버스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가 뭔지 잘 알아볼까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추월이라고 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되겠죠.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초디지털 사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 여러분들 포트나이트에서 파티 로얄에 가면은 BTS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신곡을 소개했죠. 서로 각자 사이버 세상에 아바타로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거죠. 신곡을 BTS가 그때부터
이제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가 되겠죠. 메타버스는 요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추얼 리얼리티, VR이라고 얘기를 하죠. VR.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갖다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거 있죠. 요거를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죠. HMD. 요거를 딱 쓰고 장갑을 끼고 있으면 내가 완전히 가상의 세계에 가서 등산도 하고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메타버스의 한 섹션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현실 예를 한번 볼까요? 가상현실 예는 핏거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피트니스 클럽에 가게 되면은 무지하게 혼자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파트너가 같이 운동을 해줍니다. 오늘은 커플 스트레칭을 배워볼 건데요. 솔직히 HMD를 쓰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고무줄을 당기는 거지만은 실제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파트너가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여기는 여성분이 나오지만 여성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멋진 남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정우성도 좋고 송중기도 좋고 되겠죠. 자, 이런 걸 갖다가 메타버스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상현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증강현실.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그래서 AR이라고 얘기를 하죠.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상황인데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를 표현되는 가상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포켓몬고 아시죠 여러분들? 실제 길거리에 포켓몬가 막 돌아다녀요. 잡으면 되는 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재밌는 건데 현실 세계가 카메라로 다 보이죠. 그런데 그 현실 세계 카메라 뒷면에 있는 거, 그렇죠?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 그럼 빌딩에 막 올라가서 화장실이 없나 막 찾잖아요. 없으면 내려오고 또 다른 데 가서 막 있나 찾아보고 또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냥 이 증강현실은 이렇게 화장실이 여기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여주는 거죠. 현실에다가 추가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증강현실도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회사 있죠. 가구회사에서 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배송을 했어, 가구를.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반품을 시켜. 일반 택배는 2,500원이면 되지만 가구 택배는 최소한 3만원, 5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2명, 3명씩 가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증강현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집이 있는 현실에다가 그 가구를 배치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산 가구를 우리 집에다 갖다가 봤을 때 우리 집 인테리어하고 아주 잘 맞는다.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반품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메타버스의 세 번째 유형이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작성하고 캡처하고 저장하는 걸 갖다가 라이프 로깅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SNS거든요. SNS를 좀 더 멋지게 라이프 로깅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리포트로 만든 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대학 노트라든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하면 안 돼요. 어디다 저장해야 된다? 이제는 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 여러분들의 인스타, 여러분의 블로그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거면 공개하고, 공개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비공개를 해놓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컴퓨터에다가 내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안 돼요. 어디다 저장해 놔라? 네, 클라우드에 저장해 놔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PC로도 보고, 태블릿으로도 보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라이프 로깅,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삶을 다 로그로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 미러월드라고 합니다. 미러월드는 실제 세계를 이렇게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미러월드, 거울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글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다음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거울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거울세계, 미러월드가 더 확장이 돼서 이런 지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 택시라든가 직방, 다방, 배달의 민족, 이것도 미러월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직방, 다방이 미러월드냐 따졌더니, 여러분들 거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거울은 세상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거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귀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거울이래요. 이 배달의 민족은 뭐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보여주는 거고, 카카오 택시는 내가 타고 싶은 택시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직방, 다방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만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거울 세계, 미러월드의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이 메타버스는 요 네 가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거울세계,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초디지털 세계죠. 초디지털 세상. 이 그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 뒤에다가 뭘 하나 탁 꽂으면은 본인이 디지털 세상에 가가지고 하는 거, 그 영화잖아요. 근데 이 초디지털 세계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는 걸 느껴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친구가 3명이 만났어, 카페. 그런데 친구와 친구들 간의 대화보다 어떤 대화를 더 많이 해요? 누구 걸 더 많이 해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실제 지금 여기 있는 카페에 있는 세 사람의 세상보다 더 넓은 여기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세상들, 그게 진정한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뭐 이렇게 회피한다고 회피하고 내가 안 갈래 하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메타버스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메타버스 세상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뭘 하든 간에 도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불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고 이런 동물들 없잖아요. 물론 동물들도 일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기는 한데 인간처럼 이렇게 도구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사용하는 동물은 없죠.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격투기 선수하고 싸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태권도를 배우면 된다고요? 일도를 배우면 된다고요? 아유, 언제 거다 배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태권도를 배우거나 일도를 배워도 저는 절대 이 격투기 선수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쉽게 격투기 선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 있으면 되겠죠. 총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으면은 격투기 선수 여기 탄창에 총알이 몇 개가 있나?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격투기 선수 10명이 덤벼도 겁 안 나겠죠. 한 방 잘못 맞을 수 있으니까 한 5명이 덤비는 걸로 하죠. 그래서 총알이 10개만 있으면은 격투기 선수 5명이 덤벼도 저는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우샤인 볼트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 가랑이를 갖다가 완전히 찢어도 저는 우샤인 볼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면 이길 수가 있겠죠? 어떤 도구? 네,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탁 타고 쫙 달리면은 우샤인 볼트가 가랑이를 찢어도 저를 못 이기겠죠. 도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구는. 여러분들 혹시 그 우금치라고 하는 우금치 전투를 아세요? 우금치 전투. 우금치는 1894년 11월 8일 공주의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동학군 2만 명하고 동학군 2만 명, 그죠? 2만 명하고 일본군 2,000명이 벌인 전투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10배가 많은 2만 명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 2만 명이 거의 다 죽었죠. 일본군은 2,000명인데 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2만 명의 우리 동학혁명군이 2,000명의 일본군보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이 전쟁 무기, 도구죠. 무라다 수총이라고 하는 도구, 화승총이라고 하는 도구, 이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학혁명군, 조선군이 학살을 당한 거죠. 화승총은요, 2, 3분에 한 발이 발사가 돼요. 유효 사거리는 120m고 엎드려 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펌프질을 막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펌프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서 펌프질을 한 다음에 총을 놔야 돼요. 그런데 일본군 2,000명이 사용한 무라다 소총은요, 1분에 15발을 쏠 수 있고 유효 사거리가 800m나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쏴가 가능해요. 거기다가
일본군은요, 요 기관총 있죠, 기관단총. 캐틀링이라고 하는 이 기관총이 있었어요. 그 여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막 따발총을 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학살이에요, 학살. 보실래요? 잠깐 한번 보실래요? 요게 이제 그 스나이퍼 소총이라 그래가지고 그 무라다 소총 있죠. 무라다 소총은 일본군들이 개량을 한 거예요. 이 스나이퍼 소총은 유럽 사람들한테 맞게 좀 길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시아 사람들한테 맞게 만든 게 무라다 소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을 쏘는 건데, 화승총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화약을 넣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 쌀을 할 수가 없어요.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엎드려 하겠어요. 반드시 일어서서 펌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총을 쏴야 돼요. 이 도구하고 싸움이 되겠냐고요. 이거는 우금치 전투는요, 전쟁이 아니라, 전투가 아니라 그냥 학살이었습니다. 학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쟁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도구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이게 삶을 얼마만큼 성공한 삶을 사느냐,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느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21세기 최고의 도구는 뭐예요? 21세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시대의 최고의 도구가 뭘까요?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지털라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디지털라이징 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어요? 결국 컴퓨터죠.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타블렛, 그 다음에 데스크탑. 제가 운영체제 첫 강의에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스마트폰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트북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데스크탑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거 하려면요, 성능 좋은 데스크탑이 무조건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시대입니다. 모바일 시대. 그래서 노트북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노트북을 쓸 거냐 타블렛을 쓸 거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드로이드가 참 좋다, 안드로이드 앱이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타블렛 쓰셔도 되고, 나는 윈도우 쪽이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다, 윈도우가 생산성이 훨씬 좋다, 그러면은 노트북 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세트를 준비하든 반드시 이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와 예가 아닙니다. 오와가 아니고 엔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도구를 갖다가 사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친해져야 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해 본 사람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게 뭐죠? 이게 보이시나요? 뭐 같아요? 이거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괜찮죠? 저는 대부분 비즈니스를 할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노트북을 못 가지고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스마트폰 딱 꺼내놓고 요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를 사용해가지고 탁 넣어서 이걸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아이디어는요, 연구실이나 이렇게 도서관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열린 공간이죠. 카페라든가 경치적으로 뭐 이렇게 산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있으면요 더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스마트폰 꺼내놓고 요 블루투스 키보드 갖다 놓고 제 생기는 아이디어를 막 적습니다. 이 강의안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 와서 다다다닥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꼭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드웨어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도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부하는 걸 디지털 문맹 탈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한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그랬어요. 그 한글을 몰라서 문맹이 되면 무지하게 불편하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다 편지를 한 장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글 아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읽어주면 그걸 써서 보내고, 또 아들이 편지가 오면 그걸 또 그분한테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하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문맹률이 98%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옛날에 문맹자라고 그랬으면요, 지금은 요걸 못하는 사람 저는 감히 문맹자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문맹자. 그래서 한타 영타 기본적으로 300타, 저는 이제 한 100타 정도는 무조건 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같이 젊은 사람들은요 최소한 300타 이상 치셔야 돼요. 컴퓨터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일 강의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타자 못 치는 사람들이에요. 네이버닷컴 들어가서 했더니 NAVER 이러면 어떻게 컴퓨터 강의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한타, 영타, 300타. 물론 이제 운영체제가 더 좋아져 가지고 생각을 한다든가 쳐다보면 글씨를 쳐주는, 요새는 이제 말로도 글씨가 막 쳐지잖아요. 그런 그 기술들이 발달하겠지만은 좀 타자를 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500타 이상 쳐야 돼요. 300타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은 최소한 500타 이상 칠 수 있으면 디지털 문명을 탈출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편집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미지 편집 하면 생각나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웹 디자이너죠. 웹 디자이너. 과거에는 웹 디자이너만 이미지를 편집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메타버스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보다 훨씬 정보 전달력이 좋은 영상 편집 기능이죠. 영상. 이것도 누구나 해야 됩니다. 누구나. 영상 전문가만 영상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의 시대는요 누구나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코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딩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암호화폐, IoT,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암호화폐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화폐예요. 그런데 그 암호화폐가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면요, 돈에다가 이프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나이트클럽 못 가게 하고, 담배 못 사게 하고, 담배는 너무 많아. 그냥 마약 못 사게 하고, 그런 거 있죠. 예? 어디 룸사롱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제재를 걸어놔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룸사롱 못 가고, 마약을 못 사고, 예? 이렇게 돈도 조건문이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 돈이 이제 일상화되는 거예요. 일상화. 결국 코딩이 뭐예요? 코딩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조건문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코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뭐 C++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쉽게. 요새 뭐 파이썬 같은 건 굉장히 쉽잖아요. 옛날에 그 코딩은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 인문학 전공한, 그러니까 문과를 전공한 학생들도 파이썬 같은 걸 배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이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엑셀에서 if문을 쓸 줄 아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엑셀 활용 능력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는 타자 칠 수 있어야 되고, 이미지 편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코딩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요거 있죠, 이미지 편집.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든 거예요, 이모티콘을. 근데 자, 이런 이모티콘을 만드는 거하고 여기 있죠, 여기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보시겠어요? 제가 아는 그 선배님이 저희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축하한다고 보내드렸는데, 참, 이거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만들기 쉽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이거는 한 7분, 한 8분 정도 걸렸어요, 만드는데. 근데 얘는 한 4분 정도 만들듯. 그러면 제가 7분, 8분, 4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손가락이 빠른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 편집하는 거, 영상 편집하는 거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누구나. 자, 왜 제가 코딩도 해야 되고 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사진도 편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요,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 코딩을 할 줄 알면요, 왕족 대우를 받아요.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으면요, 귀족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편집할 줄 알면 평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는 누구나 치잖아요, 그죠? 키보드는 몰라도 스마트폰에 천재인 한글로 다 치잖아. 이렇게 천민 대접을 받는다고 저는 좀 과장됐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자세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사회, 메타버스 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죠. 이 초연결 사회는 사람, 정보, 물체, 장소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초연결 사회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연결이 안 되면은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 차가 혼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학교를 올 때 타고 오겠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얘는 뭐예요? 과거에는 주차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친구가 뭐래요?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갖고 택시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막 실어 날러. 그리고 돈을 받아. 그런 세상이 오겠죠? 네, 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면은 주차장에 있는데 연결이 되고 수술할 수 있으면 돈을 벌어다죠.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병원이에요, 병원.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에요. 안전벨트를 촥 매면은 그 안전벨트하고 이 의자하고 거기 건강진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혈압이라든가 뭐 내 혈당이라든가 뭐 내 맥박이라든가 이게 다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리 무슨 병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다 알려줘요. 이 약 먹으세요, 저 약 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들 제목 고생이 무지하게 힘들어지겠죠. 의사분들, 아니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지만 의사가 먹고 사는데
이거 뭐 병에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들이 못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가전이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유명한 카피 문구 있죠. 근데 진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가전으로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침대가 알람 기능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 이렇게 누구 자고 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알람 시계를 맞춰놓잖아요. 그럼 이 침대가 이게 벌떡 일어나. 이렇게 침대가 벌떡 일어나. 참 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거는, 더 멋있는 거는, 내가 아침 6시에 학교를 가야 돼. 그럼 7시쯤 학교에 도착해. 그런데 그날 밤새 눈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날씨 일기예보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나는 6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 침대는 몇 시에 깨워요? 5시에 깨워요. 가는 시간을 갖다 미리 계산해가지고 눈이 왔기 때문에 속도를 50%를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가지고 못 가니까 자, 2시간 전에 깨우자. 거짓말 같다고요? 아니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침대가 잠자는 수단이 아니라 진짜 건강 진단도 해주고 알람 기능도 해주고 하는 아마 그 허브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전의 허브 역할. 알람과 연결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연결이 되고 재밌죠? 자, 그리고 이제 지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모든 공부가 뭐예요? 암기 위주잖아요. 암기 외우고 TV 프로 보면은 무슨 수도, 각 나라 수도 맞히게 하고 참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수도는 그냥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그래가지고 저는 빅스비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해요? 브라질의 수도는 위키백과에 따르면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뭐라 그래, 그쵸?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쵸?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다? 브라질리아다. 이걸 가지고 무슨 이걸 외운 사람, 못 외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요? 보세요. 과거에는 지식을 어디다 저장했어요? 뇌에다 저장했죠. 그런데 현재는 지식을 어디다 저장해요?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클라우드에. 그러면은 맨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뭐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에 집어넣을 정도의 지식, 그보다 훨씬 많지, 넘쳐난다. 여러분들 엑셀 있죠? 엑셀 함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함수를 여기다 다 집어넣는다? 왜 집어넣죠?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어디다 있어요? 여기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있는 걸 갖다가 검색해서 필요할 때 쓰면 돼요. 뭘 여기다 집어넣어?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냐고. 이런 함수가 있겠지? 그럼 그걸 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돼? 검색해서 클라우드에 찾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는 거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은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장하는 건 뭐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걸 여기다 저장하고 처음 접하는 것들을 여기다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고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으면 좋은 거예요. 이제 지식 오력이라고 하죠. 지식 오력. 수집력, 분석력, 축척력, 전달력, 활용력, 지식 오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걸 다 과거에는 인간이 수집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축적도 해야 되고 전달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집, 분석, 축척, 전달 요거는요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해죠. 활용하는 것만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력을 좀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시고 저장해 두세요. 어디에? 클라우드에.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시태그 달아놓으세요. 해시태그 달아놓고 빨리 찾아서 여러분들은
활용만 하시면 돼요.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 머신이 있어요. 아리아. 네. 저도 지금 아리아가 있어가지고 얘기 듣습니다. 아리아도 있고 KT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알렉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어요.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알렉사는 굉장히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한 집안에 하나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렉사를 갖다가 한 집안에 하나 놓지만 각 방에서 쓸 수 있게 알렉사 에코라는 거, GE에서 만든 램프에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갖다가 각 방마다 갖다 놔요. 얘는 이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 머신하고 연결하는 기능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요. 알렉사 하나를 팔아먹잖아요. 알렉사 에코는 4개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침대는 가정이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고 움직이는 병원이다 말씀드렸죠. 병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인공지능, 컴퓨터, 자동차, 침대, 여기에서 건강을 진단하는 진단 기능이 있어가지고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요.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이 알렉사보다 이 알렉사 에코가 훨씬 더 돈이 되겠죠. 하나냐 4개냐, 그렇죠? 인공지능 머신을 만들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연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알렉사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든 거예요. Alexa, what's the weather? 불이 딱 들어오면서 Sunny and 75 degrees. Alexa, add apples to my shopping list. I've added apples to your shopping list. Alexa, show me something new. New from GE Lighting. It's not only a new light. Alexa, tell me the latest headlines. 집안에 하나만 있는 인공지능 머신보다 집안에 4개씩 있는 GE 램프 알렉사 에코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세상을 산다는 거는요 두려움이죠.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해요. 여러분 그 미싱 알죠? 이거 미싱 재봉틀이 알죠? 재봉틀. 아이작 싱어라는 사람이 재봉틀을 만들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이 재봉틀 때문에 모든 간에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작 싱어를 갖다가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재봉틀이 없었으면요 지금의 패션 산업은 없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요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페이던트 모터바겐이라고 하는 건데 있잖아요, 이거. 이 자동차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이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요 앞에 마부가 한 명 뛰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달리기 잘하는 마라톤 선수를 같이 마부로 고용을 해야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다 말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나오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죠. 시작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워하면서 시작한 새로운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할 때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도전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이죠. 누군지 아시죠? 흥선대원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라를 빼앗게 만든 원흉이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완용이 아니고 흥선대원군, 이 양반. 외국의 선진 문물을 왔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어요? 쇄국 정책을 쓰고 나라의 빗장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승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이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친구죠. 그렇죠? 이 양반은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고 스나이퍼 소총을 무라다 소총으로 개량을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외놈이라 그래가지고 문화 정말 천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나라를 빼앗겼고 36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력, 제가 볼 때는 암기력은 그닥 중요한 게 않아요. 암기력보다는 창의력이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창의력을 키우고 검색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암기보다는 검색을 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카오 누구야? 김정수 사장인가? 그 양반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창의적인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메타버스 시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어떤 도구? 디지털 라이징 가능한 도구. 그래서 분당 300타 이상 치셔야 되고 이미지 편집 누구나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노트 내 PC에 지식을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블로그, SNS 여러분들 유튜브 꼭 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뭐 유튜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앱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유튜브 앱, 프리즘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용 앱도 있고 OBS라고 하는 PC용도 있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웹 카메라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떠들면 유튜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튜브로 저장해 놓으세요. 블로그에 저장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저장해 놓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코딩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할 때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처럼 파이썬도 나오고 루비도 나오고 하여튼 점점 더 쉬운 코딩 앱들이 나와요. 코딩을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디바이스 스마트폰, 타블렛, 노트북, 그 다음에 데스크탑 반드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도 가능하고 이미지 편집 동영상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디지털로 무장을 해라. 그러면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사회 메타버스 사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강의 잘 들으셨나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변화의 중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게 컴퓨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새롭게 펼쳐질 세상 메타버스가 될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지 초디지털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것이고 리더 자리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